AI 전원 켜집니다. 모두 전원 켜집니다.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. 지금 발을 으시면서 잠시 휴정하겠습니다.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. 재부팅하십니다. 자,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. AI가 과연 판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? 특히 급변하는 현재 과학기술과 4차 혁명 시대에 돌입한 이 시점에서 과연 인공지능이 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변호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. 약자가 어떻게? Artificial? 네. 예, Intelligence라고 봐야죠. 그렇죠. 인공지능. 판사의 역할까지도 대체할 수 있지 않나,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면에는 이제 사람을 못 믿겠다, 판사를 못 믿겠다 이런 생각들도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하더라고요. 사실 얼마 전에 그 똑똑하다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지지 않았습니까? 그 이후로 이세돌 구단은 좀 인간이 컴퓨터한테 지는 이 현실에 대해서 환멸을 좀 느끼고 프로 기사에서 좀 문퇴를 하기도 했어요. 네, 일단 AI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있으세요?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지금 뭐 에스토니아에서 뭐 소액 재판에서는 벌써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한다는 뉴스가 떴더라고요. 과연 정말 이렇게 인공지능이 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되더라고요. 이세돌과의 그 유명한 대격전 정말 그 직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바둑은 감히 AI가 넘볼 수 없는 영역이다.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. 그 이후로 또 어마어마하게 또 발전을 해서 이제는 감히 바둑에서는 도저히 이제 AI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게 거의 이제 정평이고. 맞아요. 이게 이제 법조계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또 이제 바둑인이에요. 제가 어린 시절부터 또 부산시 어린이 바둑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고 여기서 그런 자랑을 이세돌 구단이 또 패배하는 것을 보면서 템즈강에서 그때 맥주 많이 마셨거든요. 그때 호수 드셨다고. 그게 좀 안 되는. 저긴데. 알파고 어떻게 알고리즘 돌아가는지 제가 보니까 약간 판사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? 판사님은 판결을 하시죠. 그렇죠. 네, 판결을 하시는데 그 판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를 하시죠. 그렇죠. 예를 들어 특히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으로 정해진 형량이 있는데 판사의 어떻게 보면 재량이라고 할 수 있죠. 재량에 따라서 이제 물론 양형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판결을 선고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비슷한 사건도 어떤 사건은 집행유예가 나오고 또 어떤 사건은 뭐 법정 구속이 되는 뭐 이런 양극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. 말씀하신 부분이 오히려 이제 AI 판사의 도입의 근거가 되는 얘기일 수도 그렇죠.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같은 있어요. 사건인데 어떤 판사에 따라 이거는 집행유예가 나오고 어떤 거는 좀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거고. 이지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판사가 그 사실관계들을 확정을 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쟁점을 파악을 해서 그 쟁점을 파악한 뒤에 좀 집요하게 그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관계들을 파헤쳐내는 게 판사의 역할이잖아요. 다시 말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그 진행자의 역할인데 그 진행자의 역할을 AI가 할 수 있을지 증인신문 과정에서 판사가 이제 좀 궁금한 부분들 좀 미진한 사실관계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결국은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단순히 빅데이터에 기반한 로봇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거의 같은 형상의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봇가 나와야지 재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판결문을 어떻게 쓸 수 있고 그 기반 자료들은 마련할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겠네요. 법정에 가면 그게 있나? 스피커 올라가 있고 판사님, 네 변호사님. 진행 과정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. 정말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. 저는 좀 궁금한 게 저희가 3심 제도잖아요. 그런데 과연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 3심 제도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? 사실 뭐 적용 법조 같은 것들은 사실관계들이 확인되면은 인공지능이 특정하는 건 정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. 충분히 오류 없이 그런 것들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록된 그 말의 뉘앙스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. 그런 부분들까지도 AI가 과연 캐치를 할 수 있을지. 그럼 증인신문도 해야 되고 피고신문도 해야 되고 뭐 양형 증인신문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그냥 AI가 단순히 빅데이터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또 이게 법률 용어랑 또 다르잖아요.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언어들로 되어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법률 용어로 전환하는데 분명히 또 품이 들 테고 또 하나 드는 의문이 AI가 과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인가. 판사 같은 경우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아직까지 재판에 현출되지 않았던 것들을 더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걸 재판에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AI도 이게 가능할까? 제가 집에 그 지니 인공지능 스피커를 쓰는데 그렇게 묻기도 하고 제가 알람을 맞춰 놓으면 뭐 예를 들어서 8시에 알람 맞춰줘 그러면 저한테 물어요.
왜요? 오전이요, 오후요 이렇게 물어요. 아. 오후 8시 알람을 맞추시나 봐요. 좀 멍청한 거 아닌가요? 그러게 얘 정신이 없네 얘가. 저도 그래 좀 짜증나더라고. 나는 항상 오전에 맞췄는데 맨날 물어봐요. 좀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 같아. 고양이 밥줘 이런 거 안 되나요? 진이가 소녀가 없잖아요. 제가 재밌는 연구 조사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이스라엘 법원에서 약 10개월 동안 한 만여 건의 이제 보석 결과를 분석을 해봤답니다. 근데 판사분들이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했을 때 보석 허가율이 65% 정도였대요. 65%요? 예. 근데 이 퍼센티지가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낮아져서 거의 이제 0%대까지 거의 갔다가 점심 이후에 다시 또 급증을 한답니다. 그리고서는 퇴근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떨어진대요. 이런 식으로 사람이 했을 땐 뭔가 결과가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것들을 AI는 최소한 방지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기대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이제 똑같은 사건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아무리 사안이 유사하고 똑같이 보여도 실제로 그 내용들은 조금이라도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뭐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차이점들을 모르니까 불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똑같은 내용인데 왜 결론이 다르지?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그 AI라는 게 알고리즘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정형화된 그런 사안에 있어서는 몇 가지 요소들만 넣으면 결론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간단한 사건들 있잖아요. 근데 너무 복잡도가 높아지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들은 이제 또 판단하기 어렵겠죠.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좀 재판부 부담도 좀 줄고 업무 과정에서. 네, 오늘 로이어랜드에서는 판사의 역할을 과연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로이어랜드의 지변, 서변, 보변, 민변이었습니다. 안녕. 나만 하는 거야? 나 잘생겼어? 자니? 저도 그 매력에 푹 빠질 뻔했으니 말 다 했죠. 인공지능을 믿으면 안 돼.